안녕하세요. 외과의사 닥터만입니다. 여러분은 치질이 없나요? 저는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치질은 갖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치질에 대해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마 끝까지 보시면 치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얻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치질은 무엇인가요? 엄밀하게 항문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치질이라고 합니다. 그중 치핵, 치열, 항문주의 농양, 치루 등이 다 치질인 셈인데요. 그 중에서 치핵이 가장 많아서 치핵과 치질을 혼용해서 불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질하면 치핵과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질은 항문 점막 혈관이 늘어나거나 탄력을 잃어서 생긴 혈관 질환입니다. 두 번째, 치질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뚜렷하게 한두 가지로 규정할 수는 없고 여러 요인이 중첩되어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배변 습관, 식생활, 음주, 피로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해서 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운이 없었구나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세 번째, 치질의 증상은 어떤 것들인가요? 출혈, 밀려 내려움, 가려움, 통증 등등 매우 다양합니다. 치질하면 매우 아플 거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치질 자체의 통증은 그리 많지 않아요. 아픈 치질은 아주 심한 치질입니다. 1기, 2기, 3기 치질은 거의 아프지 않고요. 4기 치질 중에 아주 심한 분만 아파요. 네 번째, 치질의 분류는 어떻게 하나요? 1기는 피만 나고 밀려 내려오는 증상은 없습니다. 2기는 밀려 내려오지만 저절로 되돌아가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본인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단계고요. 예민한 분들은 알 수도 있습니다. 3기는 밀려 내려온 걸 손이나 기타 인위적으로 밀어 넣어야 하는 단계예요. 밀어 넣으면 결국 되돌아가긴 합니다. 4기는 밀어 넣어지지 않고 거의 항상 튀어나와 있는 단계입니다. 혈액순환 장애가 심해져서 염증이 있으면 아플 수도 있습니다. 3기, 4기부터 내가 치질이 있구나 알게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치질의 예방법이 있나요? 다 아시는 얘기들입니다. 변을 잘 봐야 한다. 변 뒤에 오래 앉아있지 말라. 설사를 하지 마라. 너무 힘을 주지 말라. 용을 쓰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라. 물을 많이 마셔라. 피로를 조심해라. 섬유질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한다. 모두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 뻔한 얘기들인데요. 그 뻔한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방한다기보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한다.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여섯 번째, 치질은 꼭 수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1기와 2기 치질은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3기, 4기는 수술한다고 하지만 정도에 따라 본인의 불편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본인의 결정이 결국 제일 중요합니다. 3기 치질도 난 조금 불편해도 돼 이러시면 굳이 수술까지 하지 않는 겁니다. 4기 치질도 마찬가지고요. 반면 2기 치질도 더 심해지기 전에 아프지 않게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수술하나요? 너무 아파서 수술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염증이나 다른 합병증이 생겨서 수술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두 가지 경우인데요. 이때에도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결정은 환자 본인이 하는 거예요. 수술 전에 준비해야 할 게 있나요? 없습니다. 굳이 금식할 필요도 없고 수술 전 관장하거나 장세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아스피린이나 항지혈제 드시는 분들은 보통 일주일 복용을 끊고 수술하는데요. 너무 아픈 경우에는 그냥 하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수술할 때 많이 아픈가요? 마취 후에 수술하기 때문에 전혀 아프지 않아요. 중간에 아랫배가 당기는 느낌이 들 수는 있습니다. 열 번째, 마취는 어떤 마취인가요? 대부분 척추 마취입니다. 국소 마취, 미추 마취 등도 있습니다만 척추 마취가 가장 많고 보편적이에요. 모든 마취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척추 마취, 말은 무섭지만 허리에 한번 따끔하면 됩니다. 11번째, 수술 후 퇴원은 언제 하나요? 입원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당일 퇴원해도 됩니다. 수술 후 5시간 정도 지나면 걸을 수 있고 귀가하셔도 됩니다. 굳이 병원에서 주무실 필요는 없고요. 댁에서 편히 주무셔도 됩니다. 12번째, 일상생활은 언제 가능한가요? 퇴원하고 나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음주, 흡연, 그리고 과격한 운동 외에 거의 대부분 가능해요. 13번째, 많이 아프지 않나요? 사람마다 편차가 큰데요. 일상생활 중엔 아프지 않지만 연볼 때는 아픕니다. 그것도 2주 정도 지나면 차차 줄어들어요. 14번째, 주의하거나 조심해야 하는 게 뭔가요? 금주 금연하시고 무리한 운동만 피하시면 됩니다. 식사를 충분히 잘 하시고 아프다고 면을 참으면 안 됩니다. 15번째,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람에 따라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주 정도입니다. 16번째, 재발은 안 하나요? 사실 재발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재발은 양날의 검 비슷한 겁니다. 재발을 줄이려면 수술이 커지고 몸에 남기는 데미지가 클 수 있어요. 양성질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만 해결하고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해결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정리하자면 치질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다 있다. 악성질환, 즉 암이 아닌 양성질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다. 본인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결정하면 된다입니다. 사실 의사가 하는 일은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고요. 결국 치료는 환자 본인과 시간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작은 조력자일 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수술 후 관리와 치질 외에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댓글 달아주시면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